제9차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호주와 필리핀 등 4개국 국방장관과 연달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각 나라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11공수특전여단이 지난 22일 전남 화순에서 산악극복 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은 산악지형에서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반복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호주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국방장관과 연달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첫 양자회담은 호주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이었습니다. 이 장관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특히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취임을 했고 또 생각이 같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우리 국방부의 국방혁신 4.0과 호주의 국방전략 검토 작성 과정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군사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자 또는 다자 연합훈련의 빈도와 수준 제고, 양국 군 간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연합훈련과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이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장관은 필리핀과의 양자회담에서 고위급 인사교류와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확대, 방산협력 강화 등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했습니다. 파우스티노 필리핀 국방장관은 한국은 육해공군 간 정례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유일한 국가라며 자국의 초기함과 다목적 전투기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장관과는 대테러와 해양 안보 협력 관련 연합훈련은 물론 KF-21 전투기 사업과 잠수함, 헬기 등 방산 분야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방산 협력 활성화와 지뢰 제거 관련 협력을 제안했고 이 장관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내년 중에 베트남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여러 나라와의 양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등 활발한 군사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니티울 가나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차관은 인적 교류, 평화 유지 활동,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티울 가나 국방장관은 신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을 한층 더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나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부를 찾은 것은 지난 1977년 양국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암벽을 오르내리며 특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수입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11공수 특전여단이 산악지형에서의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악극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는 이른 아침, 헬멧과 하네스를 착용한 교육생들이 집결지에 모여 개인 장구류를 점검합니다. 이어 20kg 무게 군장을 메고 일렬 종대로 줄지어 산길을 오릅니다. 우리 군 최정예 특전 요원들에게도 가장 혹독한 훈련으로 손꼽히는 산악극복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작전 지역 내 암벽 극복 전투 기술을 숙달하여 전술 상황과 연계한 팀 단위 암벽 극복 능력을 완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강 준비 끝! 하강!
교관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교육생이 거침없이 첫 발을 뗍니다. 한 손으로 총기를, 다른 한 손으로 외주를 잡고 가파르게 깎아지는 암벽을 성큼성큼 내달립니다. 하강 중에는 사방을 두루 경계하며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내 빠르게 내달리며 신속 정확하게 전면 하강합니다. 하강 끝! 중간중간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도 훈련 끝에 세계 최강 대체 불가 특전사로 거듭나겠다는 교육생들의 열의와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대는 전 국토의 70%가 산악이고 10%가 암벽인 우리 실종에 맞춰 매년 전국 곳곳에서 고난도의 산악 극복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로프에 몸을 맡긴 채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몸을 기역자로 만들어 짊어진 짐들의 하중을 몸 전체로 분산시키고 살얼음판 같은 절벽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걸어갑니다. 오금이 저릴 법한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발소리와 숨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후면 하강합니다. 유사시 적의 중심부의 은밀 침투에 타격하는 특수작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손과 발만을 이용해 암벽을 오르는 슬랩 등반과 한쪽 벽에 등을 대고 다른 쪽 벽을 발로 밀며 바위 틈새를 오르는 침리 등반 등 다양한 등반 기술과 노하우도 터득했습니다. 이번 산악극복 훈련간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 되면 대결하라는 특전 정신으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화이팅! 부대는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관 주도하에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올바른 장비 착용법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을 반복 숙달했습니다. 130여 명의 특전위원들이 참가해 비짓땀을 흘리고 있는 산악극복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육군 3군단 703 특공연대가 강원도 인제군 한석산에서 산악뜀걸음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시 적지중심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강인한 체력을 선보이며 거뜬하게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윤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4, 3, 2, 1 출발! 화이팅! 이른 아침 강원도 인제군 한석산 초입에 모인 장병들. 산악뜀걸음을 하기 전 팔과 다리 등 맨손 체조를 하며 찬바람에 굳은 몸을 골고루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곧이어 40개 팀별로 대열을 갖추고 마음의 준비를 마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장장 10km를 무장하고 1117m 한석산 정상에서 결승점에 도착해서 제대별 깃발을 꼽는 그 영광의 순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잘 경기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산길을 힘차게 내달립니다.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어느 하나 결코 만만치 않은 오르막 급경사길. 목청 높여 서로를 독려하며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된 체력을 선보입니다. 한석산 지역은 해발고도 1117m에 이르는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병들은 오르막길로 구성된 산악 코스를 쉼없이 내달리며 열정과 패기를 발산하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한석산은 6.25 당시 국군 구사단 30연대가 북한군 12사단을 격파한 유서 깊은 전적지로 선배 전우들의 혼이 서린 장소에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개인별 단독군장과 팀별 15kg의 침투군장을 짊어매고 굴곡지고 험준한 길을 질주하는 모습에서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드디어 1117m 고지에 다다르고 모든 특공연대 장병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1시간 안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본 무장 산악뜀걸음은 전평시 가장 험준하다는 3군단 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훈련 또 훈련하는 특공연대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무장 산악뜀걸음을 통해 그동안 다져온 강인한 전투태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정의 산악특공이 되겠습니다. 특공연대 화이팅! 여군 장병들도 그동안 값진 땀방울로 다져온 체력을 선보이는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대에서 꾸준하게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해왔고 그로 인해서 저희 여군들도 체력이 이상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더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대대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체력 단련을 통해서 더 강한 특공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승을 차지한 무적대대는 53분 만에 정상을 탈환해 강철 체력을 뽐냈습니다. 전시에 가장 먼저 가장 깊숙이 적진에 침투해 적지 종심작전을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평소에 중대는 그 아침 체력단련부터 오전에 점도 체력단련까지 꾸준하게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평가간에 역시 저희가 노력했던 결과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절대 지지 않고 3군단의 최강 특공으로 잘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7중대 화이팅! 전시에 최선봉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3군단 703 특공연대 장병들.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며 굳건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특공!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더욱 높아진 테러의 위협.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테러는 새로운 도전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우리 군의 테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2일 국방 컨벤션 센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제3회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새로운 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군 대테러 업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과 미군 등 군 기관과 국무총리실 대테러 센터, 경찰청 등 정부 주요 기관 대테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생산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세미나는 사이버 테러와 대테러 작전 분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최근 군 사이버 침해 동향과 대응 방안, 국제 테러 정세 변화에 따른 군 대테러 발전 방안 등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 테러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가운데 군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미국 중심의 대테러 대응이 협력국 중심의 대테러 역량 강화로 작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테러 대응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우리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 현안에 대한 민관군 공조 방안이 논의되어 군의 대테러 대응 능력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지난 7월 27일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고 평기만 하사로 확인됐습니다. 4개월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과정에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육군 5사단 그리고 유가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만년필 몸통에 뚜렷하게 새겨진 이름. 백마고지 전투 당시 고인이 사용했던 녹슨 철모와 장구류는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난 7월 27일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육군 5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견된 고 편귀만 하사의 유품입니다. 고인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7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했던 전투인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아내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었지만 끝내 막내딸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27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유가족이 제공한 유전자 시료와 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최종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오랫동안 땀속에 잠들어 있던 호국 영웅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유해 발굴 당시 현장에서 작은 뼈 조각을 극적으로 발견해 대대적인 발굴로 연결한 육군 5사단 강원구 중사는 사소한 것 하나도 누군가 애타게 기다리는 소중한 유품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전에 참가했다고 말합니다. 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특이하게 생긴 조각을 발견하여 현장에 투입해 있는 유해 발굴 감식단에 보고하였고 안전로프 착용 후 경사지 주변을 정밀 발굴한 결과 고 편기만님의 유해를 발견하여 가족분들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해를 막내딸인 편성숙 씨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지난 22일 경기도 오산 보훈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6.25 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국민 참여가 절실하다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권장했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 11월 23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22일 제7차 인도태평양 해양리더 화상회의에 참가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8개국 해양 리더들이 참가했으며 이 총장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육해 공군 주임원사들이 22일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아 포격전 현장을 방문하고 연평도에 있는 창급 부대를 찾았습니다. 3군 주임원사들의 현장 방문은 전투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상기하고 각 군의 창급 부대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군 38 전투비행전대가 22일 미 8군 전투비행단과 함께 한미 장병 문화탐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미 부대 관계가 더욱 굳건해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합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26년 1월까지 약 244억 원 규모의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한국형 제머체계 개발 사업을 LIG 넥스원 주관으로 착수합니다. 제머는 통신이나 레이더 체계 사용을 방해하고 제한시키는 데 쓰이는 장치입니다. 방사청은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한 전자전 공격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기 때문인데요. 내륙의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아졌다가 모레밤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아 낮 기온은 최고 기온이 14도 내외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5도, 강릉 7도, 대구는 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강릉 14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연평도에 북한의 장사정포 170여 발이 떨어진 지 12년째 되는 날, 11월 23일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포탄이 떨어지는 중에도 대응 사격을 하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꼬박 12년이 지난 연평도 포격전. 연평도 주민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요즘이 가장 불안하다고 합니다. 비단 그것은 연평도뿐만이 아닐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12년 전 기습 포격을 감행한 북한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우리 해병대가 보여준 군인 정신 역시 12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2년 전 오늘과 지금의 오늘, 연평도 포격전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